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파일 설정 관리, 파일에 대한 파워포인트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파일에 대한 설정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에 홈, 새로 만들기, 열기라고 하는 세 개의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 메뉴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시작을 했을 때 동일한 메뉴가 표시되고요. 또는 빈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이후 파일 탭을 클릭해도 동일한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서식 파일로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기존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오기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홈, 새로 만들기, 열기라고 하는 항목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일하게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눌러서도 동일하게 홈, 새로 만들기, 열기라는 항목이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나중에 파일을 눌러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홈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새로 만들기라는 항목과 하단에 최근 항목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3개의 메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추가적인 테마 옵션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추가 테마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식, 테마 파일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최근의 항목들, 최근에 파워포인트로 실행하거나 작업한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가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불러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 있다면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옆에 보면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공유 설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고정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상단 메뉴 중 고정됨 이란 항목에 해당하는 파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최근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말 그대로 최근에 실행한 항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고정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됨 항목에서 표시가 되고 또는 최근 항목에서도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이 첫 번째로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고정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정 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고정이 풀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항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열기라는 항목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께서 열기 버튼을 직접 누르셔도 관계가 없는데요. 자, 해당하는 항목을 눌렀을 때 다양한 형태의 열기 항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 항목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사용한 폴더 항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EPC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파일 경로, 기본 파일 저장 경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경로에 있는 파일을 직접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메뉴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보호를 설정한다거나 관리,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보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 해당하는 파일명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단에는 파일 위치, 파일 저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업로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원드라이브로 업로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공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드라이브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복사본을 보내고 또 PDF 파일로 보내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또 해당하는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위치가 실행이 되고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복사하겠다 라고 하면 경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부분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속성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크기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러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보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암호를 이렇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읽기 전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해당하는 파일을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내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 검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볼 때 불편하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어떤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호환성 검사를 통해서 만약 구 버전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실행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지 호환성 검사 기능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전 기록 버튼을 눌러서 이전 이력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되지 않은 최근 파일을 찾아서 프레젠테이션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저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는 해당하는 파일은 닫고 자, 우리는 한번 여기 있는 슬라이스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파일 저장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저장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 저장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또는 상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서도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저장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의 저장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면 파일에 대한 이름, 파일에 대한 저장 위치, 또 파일에 대한 파일 형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파일 저장의 의미가 아니고 해당하는 파일을 어떤 이름, 어떤 위치,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파일에 대한 이름이 아직 명시가 안 된 상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누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넘어가요. 그 이유는 아직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파일 저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우리는 자, 2강 파워포인트 파일 저장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저장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보면 파일 이름이 명시가 되어져 있죠. 2강 파워포인트 저장 연습이고 PPTX라고 하는 건 이제 파일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 대한 저장 위치 같은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안 떠요. 왜? 내가 이미 파일에 대한 위치와 이름이랑 형식을 지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도 아까처럼 다른 이름 저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파일이 덮어쓰게 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일이 이미 저장된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어떨 때 쓰냐? 말 그대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위치를 바꾼다거나, 그죠? 또는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죠? 또는 파일 형식을 바꾼다거나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을 사용할 때는 최초 1회만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와 같이 위치 이름 형식을 다르게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PDF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파일 형식에 대해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쇄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인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공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죠. 자, 처음에 PDF, XPS 문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PPT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보게 되면
비디오 제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내용을 확인해서 비디오로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애니메이션, GIF 파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 슬라이드마다 1초씩 넘어가서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또 CD 패키지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유인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형식 변경 버튼을 눌러서 9버전 2007 죄송합니다. 97, 2003 그러니까 옛날 2003년 이전 버전이죠. 2003년 이전 버전으로 파일 형식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그 오픈 파워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오픈된 그러니까 프리도스라고 해서 오픈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열고자 할 때는 오픈 도큐먼트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해야 되거든요. 자, 또는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내보내기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계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에 대한 오피스 배경과 테마 설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 값을 변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해서 볼게요. 자,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계정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오피스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제품에 대한 정보, 또 구독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피스 배경, 여기 보면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또 오피스 테마도 색상형, 어두운 회색, 검정, 흰색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색으로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색상형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 오피스에 업데이트된 요소가 있다면 파워포인트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 부분도 확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옵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옵션을 통해서는 일반, 저장,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 등 다양한 형태의 파워포인트 옵션에 대해서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면 자, 제일 하단에 보면 옵션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다양한 형태의 파워포인트 옵션이 있는데 자, 일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 작업에 대한 일반 옵션에 대해서 설정 값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미니 도구 모음 같은 게 표시될 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항목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신다면 선택 영역의 미니 도구 모음 표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자의 이름, 이니셜이라든가 오피스 배경, 테마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든가 시작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교정을 통해서는 파워포인트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통해서 한영을 자동으로 고칠 것인지
요일을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동 고침에 대한 설정 그리고 맞춤법비 문법 검사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저장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만약에 나는 오픈 도큐먼트 프레젠테이션 파일 형식으로 자주 저장한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크로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를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매크로 사용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파워포인트에서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입력한 시간, 기본값은 10분입니다. 이 10분이라고 하는 값이 지날 때 파일이 해당하는 위치, 그죠? C, 유저, 다빈, 앱데이터, 레밍,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해당하는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동 복구 저장되는 간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장 파일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어느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특히 저 같은 강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파일을요, A라고 하는 컴퓨터, B라고 하는 컴퓨터, C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모든 글꼴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B하고 C 컴퓨터에는 글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컴퓨터에서는 글꼴이 제대로 보였지만 B하고 C 컴퓨터에서는 해당하는 글꼴이 깨져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불러왔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 보여지겠다라고 하면 파일의 글꼴 포함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모든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해서 저장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금칙 처리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항목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입력이 안 되게 할 거고요. 자,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도 입력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처음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점으로 시작할 일 없겠죠. 맞죠? 처음에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분표를 시작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끝나는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시작 금지 문자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끝 금지 문자로 자,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가로를 여는 표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작하는데 달러 표시, 원화 표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 끝 금지 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언어라는 항목을 통해서 오피스에 대한 기본 언어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언어 추가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추가 언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그럼 프랑스어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리핀어.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접근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대한 접근성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고급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집 옵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실행 취소에 대한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Z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작업을 실행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행 취소가 최대 20번까지밖에 안 돼요. 기본값은. 근데 이걸 훨씬 더 높이게 되면 훨씬 더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횟수를 원하시는 대로 150번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및 품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 품질을 표시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데 리본 사용자 지정은 뭐냐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모든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탭부터 이렇게 도움말 탭까지는 똑같이 뜨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녹화라고 하는 메뉴를 새롭게 띄우고 싶어요. 여기는 녹화 버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녹화라고 하는 메뉴가 새롭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원래대로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초기 값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말이라는 기능 안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추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제가 도움말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리본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통해서 리본 메뉴에 대한 설정을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메뉴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동 저장은 원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지죠. 순서도 바뀌어지고. 자, 그 다음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워드아트 삽입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워드아트란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설정 값을 되돌릴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설정 값이 되돌아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모든 내용을 배워봤기 때문에 파일 저장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또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